안녕하십니까. 사시범마을위원장 주영록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많다 보니 뭐 이렇게 자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민들한테 설명에 비슷하게 하다 보니 한 달에 2번 정도, 그러니까 약 2주 간격으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며칠 더 늦을 수도 있고. 항상 저는 원주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독자는 한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보는 사람은 16,000명, 17,000명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하지 않고 보다 보니 뭐 저희들이 또 문자로 안내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좀 구독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이라서 사실 유튜브를 구독 신청하려면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계속 봐주시기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면 뭐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좀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뭐 문자라도 하나 좀 덜 보내고 남은 그거 30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정 5구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5월 15일경 주민 분양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하든 다 원주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주민분들이 그렇게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양가를 어떻게 할지는 마지막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어느 쪽 한쪽을 원주민을 생각하자면 2천이 맞고 투자자분들을 생각하면 1,000만 원이 맞는데 이거를 중간 정도로 해서 하게 되면 또 반쯤이 맞고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욕 들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원주민 편에 서서 하는 게 맞을 듯하고, 그리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또 아예 폭탄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1차 관리처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관리처분으로 이 동네의 악당들, 재개발을 하고 반대하고 이러면 자기한테 뭔가 좀 더 줄 것 같이 반대하던 인간들을 정리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이 가게 되고 우리가 설계 변경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나서 이제 그때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많은 부분들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다 알고 있다시피 근로는 다 해서 이제 주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큰 일을 잘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이제 공개석상에서 너무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다들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죽자고 밖에 안 되겠니?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원주민들한테 혜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담금을 없애는 게 목적이고 자기 재산과 비슷한, 그러니까 20평대 사람은 20평대로 옮겨가는, 20평대에 살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20평대로 가는데 분담금을 없이 만드는 것이고 30평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30평대의 재산을 가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이고, 주택은 또 다르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금액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1억 한 7, 8천에서 2억 정도 하던 주택을 7억 정도 주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우리가 한 85%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안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선한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저런 방법을 구사해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하고 계속 같이 가시면 돈 버는 일만 있지 손해볼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잘 사는 것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고 90% 원주민이 잘 살고 10%의 선한 투자자가 들어와서 그분들도 같이 살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구역은 잘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구역 이야기만 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집값을
뭐 지금 영혼을 끌어넣어서 뭐 우리가 뭐 집을 사야 된다. 젊은 친구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일본, 뭐 중국, 유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걸린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중에 안전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코인 같은데 돈이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돈을 회수해 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건데 뭐 저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하신 분들이 이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쭉 우상향하면서 뭐 물가나 뭐 집값이나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너무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쪽에 너무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뭐 30억이 가고 20억이 가고 뭐 40억이 가는데 우리 지방의 집값은 과연 얼마를 하고 있느냐. 빌라 뭐 1억 1, 2천입니다. 계속. 1억 초반대 주택 2억 뭐 비싼 주택은 또 3억까지 가겠지만 한 2억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대한민국 집값이 다 올랐는데 왜 우리 동네 집값은 안 올랐습니까? 우리 집만 가난한 겁니다. 다 집값이 올랐다는데 우리 동네만 가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 누가 집값을 올려줍니까? 우리가 주민이 힘을 하나로 모으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앞으로 나가야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땅 100평과 우리 뭐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100평은 하늘과 땅 차이의 가격이 나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치안이 좋고 안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생필품을 살 수 있고 교육 환경이 좋고 공원이 잘 돼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반영된 게 집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서울 쪽이 더 많은 문화와 돈이 많이 몰려 있고 문화시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을 나눌 때 해운대가 훨씬 더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공원, 골프장, 체육시설, 백화점, 뭐 기타 등등 학교까지 또 해운대 친구들이 더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해운대 집값이 당연히 비싼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해운대 가서 내 애를 교육시키고 싶어 하고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해운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역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운대가 15억, 뭐 센텀 마린시 때는 15억, 뭐 18억,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는 그보다 뭐 금액이 좀 현저하게 좀 작긴 하지만 우리 사하구 집값이 얼마냐고 물어보신다면 1억대, 1억 1, 2천만 원 그리고 주택 2억입니다. 대한민국 집값 다 올랐는데 사하구 집값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중구 대신동, 중구 보수동, 뭐 서구 대신동 이쪽 동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상구에 있는 뭐 모라 밑에 있는 동네 이런 동네 다 집값 안 올랐습니다. 옛날 집값 그대로입니다. 집값 다 올랐다는데 왜 우리 동네만 안 오르는 것입니까? 이번에 우리 사하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니 배가 아픈 인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1억에서 2억 하던 집값이 이제 겨우 4, 5억이 됐습니다. 물가 수준 올라간 것에 비하면 정상적인 집값으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이, 사하 주민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으쌰으쌰해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지구에 묶였습니다. 1억 하던 집값이 뭐 한 2, 3억 올랐고 2억 하던 집값이 한 4억 올랐다고. 왜 조정지구를 묶습니까? 정치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사하구가 50년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원도심과 다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개발 붐이 좀 불어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조정지구 묶일 때까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이런 걸 결사적으로 막아야죠. 우리가 해운대나 남구나 동네가 조정지구에 묻겠다. 오케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 동네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묶어 놓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 해운대 가서 집 살 여력이 안 되니 이제 4구에 와서라도 괴정에서라도 집을 하나 사보려고 하는데 왜 조정지구에 묶여 있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그거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한 방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세대 때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를 한번 가려고 하면 우리 동생 둘만 데려갔었습니다. 전셋집을 안 줘서. 그리고 저는 나중에 갔습니다. 애가 2명 있다고 해야 전셋집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7, 8번, 거의 10번 가까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마련한 집이 우리 괴정에 566-15번지 이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저금을 알뜰살뜰하게 해서 집이 구해지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저는 분명히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7억짜리 집은 분명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200, 200씩 부부간에 한 4, 500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주택부금을 묻고 생활비 빼고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100에서 150만 원 알뜰하게 저금하면 1년에 한 1,800만 원, 1,150만 원씩 저금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정했습니다. 3년 바짝 모으면 그래도 한 5, 6천만 원. 예, 돈이 모입니다. 그 사이에 주택부금도 붙고 열심히 정보도 알아서 신혼특공을 하나 구하시든가 뭐 해서 당첨이 된다 하면 당장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이익 난 거 한 1억이나 2억 프리미엄이 붙고 집값이 올라가면 일단 팔고 나면 또 2억 아까 한 1, 2억 정도 보게 되면 막 평균적으로 한 1억 5천 벌었다 치면 아까 내 돈 5천하고 집에서 2억 몇천 2억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데가 있으면 또 정보가 있으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쫓아다녀서 그 집을 또 사게 되면 한 2억의 자본금으로 집을 또 사서 하게 되면 또 한 1억이나 뭐 5천이나 이렇게 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또 그 집 팔고 이사를 최소한 5번, 6번을 가야 온전한 집이 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시장도 쫓아가면서 집 싼 집 있으면 하나 사서 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집값이 좀 오르면 파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면 제 생각에는 빠르면 3, 4년 늦어도 5, 6년 내에 6, 7억짜리 집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방에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번에 우리 개정 11구역에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정 14구역에 쪼개기를 마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단죄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부동산에서 하는 말, 여기 분양권 하나 들어갈 수 있으면 분양권만 있으면 나중에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 조합원 자격이 생기면 뭐합니까? 내가 2천, 3천만 원짜리 재산 가지고 7억, 9억짜리 가져가고 나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 때도 합리적으로 남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가 분양권 하나 받아서 뭐를 가져간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쪼개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20몇 평짜리 뭐 빌라를 정확하게 사시든가 아니면 한 4, 50평대 되는 주택을 사시든가 뭐 아까 그걸 살 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뭐 주택 같은 건 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하나 사면 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직장 가까운데 뭐 내가 월세집을 얻어 살더라도 몇 년만 열심히 3년, 4년, 5년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집이 하나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보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토요일 날 5시에서 7시 사이, 일요일 5시에서 7시 사이 젊은 분들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도와드린 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뭐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을 하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데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땅이라는 게 꼭 내가 정보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하고 운동 맞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 번만에 되겠습니까? 한 번만에 5천만 원, 1억씩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에 부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 찾아와서 쪼르는데 장사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예? 사정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발품 밟아서 도와드리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을 때, 원주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을 때, 젊은 친구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면 빨리 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전국에 뭐 투기꾼들부터 시작해서 선한 투자자, 원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할 말로 아무 때나 이 선 하나 끊어놓고 여기 하겠다라고 딱 지정하는 순간에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가지고자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제발 쪼개서 원룸을 쪼개거나 도로를 쪼개거나 원주민들 3, 40년 살아왔는데 이제 들어와갖고 뭐 한 두어 달 돼서 콩나라 판나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젊은 분들, 집을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든 그 시간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십시오. 누군가한테 제가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황이면 어째도 뭐 할 구역인데 그 집에서 뭐 어째도 그 사람은 집을 팔고 갈 사람이었고 그걸 몇 달 먼저 알아서 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꼭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고자 원주민들은 한 90% 있고 선한 투자자들이 미리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다 고맙게 생각하고 다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값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 번만에 뭔가 집을 해서 완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집은 최소한 5번에서 7번 이사 가야 온전한 내 집 하나 떨어집니다. 그걸 딱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매도 열심히 보고 발품도 열심히 팔고 정보도 열심히 듣고 대신 작은 걸 투자해서 큰 걸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한 3천 뭐 재수 좋아서 1억 5천까지 벌어지면 그게 안전하게 벌어지는 거지. 내가 2, 3천짜리 투자해서 7억짜리 갖고 가고 5억짜리 갖고 가려는 건 도둑놈이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믿고 저를 찾으십시오. 저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제 평생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남한테 삐시 되면서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교정 14구역 동의서 진고가 완료되고 우리가 워낙 동의서를 빨리 하는 바람에 이 설계하고 도시계획에서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막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5월 20일경 그러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접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소식을 듣고 뭐 14구역 주민들은 막 박수치고 난리 날 겁니다. 사실 크게 구역을 잡았습니다. 뭐 아까 전번에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정도 구역 안에서 뭐 그림을 나 급하게 그려서 좀 빠진 데도 있고 얼마인데 하여튼 이 안에가 다 됩니다.
여기가 한 5,500세대인데 한 7,000세대까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주민이 단결해야만이 일이 됩니다. 누군가 개인적인 이득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박찬웅님이라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막. 이런 분들이 다 요 동네에서 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잘한다 잘한다 잘 된다 해야 내 삶이 밝아지는 것이지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4구역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용적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주민들이 확실히 단결해서 전번에 한번 모여주십사 하면 모여주시고 우리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장님이나 또는 구청장님한테 우리가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뭐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힘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떨어지면 내 집 하나 가지고 2, 3억씩 벌고 재정착하는데 뭐 모여달라 할 때 안 모여주면 그거조차 안 하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이고 14구역은 워낙 단결이 잘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구역하고 14구역 요 앞에를 덮어서 하여튼 공원을 만들 겁니다. 나중에 사시민공원이라고 앞에 뭐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다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1구역, 13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구역, 13구역은 너무 큽니다. 뭐 아시다시피 11구역, 13구역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요 위에는 뭐 원주민들이 그에서 좀 상당 부분이 좀 요 위에 또 무허가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 주민들이 열심히 해주면 뭐 제가 뭐 같이 주민이 원하면 저 넣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면 넣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잘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잘 살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너무 많이 투기자들이 들어오고 쪼개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나 딱 벼르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 딱 쪼개는 순간에 바로 저는 그 국세청하고 부산시경하고 뭐 검찰청과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뭐 너무 그래서 일부 구역이 재척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접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이거 빠진다 손치더라도 12, 3만 평이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재개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사는 분들이 다 5천만 원짜리 이하 사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무허가 주택, 그 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뭐 지상 땅 국유지에 일반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감정을 해봤자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오겠습니까, 그거? 그거 갖고 분양권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분양권 들으면 나도 조합원이지. 아닙니다. 여기 사는 원주민들, 어머니들, 집 한 칸만이라도 소중하게 살고 있는 사람, 어르신들 이 집 한 칸만이라도 내가 소중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5평, 6평짜리 집을 지어서라도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분양권 하나 따가지고 큰 거 가지고 가려는 사람한테는 저한테는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투자자 입장에 대해서 오는 거는 제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주민들한테 원주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자기들이 뭘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부분들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역을 좀 일부 재척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포함하고 서류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20일?
한 20일 안짝, 요 안짝으로 뭐 좀 더 걸리면 한 10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뭐 11구역, 13구역 접수를 할 겁니다. 외부에서 그 오는 투자자들 제대로 된 집 사십시오. 제대로 된 집. 제발 여기서, 요 안에서 압니다. 지금 땅은 땅대로 60제곱미터 2개씩 쪼개고 건물 따로 쪼개고 건물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쪼개기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안 하는 거, 그 분양권자도 다 거짓말이 사기꾼들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된 집 하나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서 너무 빠르다. 그럼 저한테 좀 찾아오십시오. 한번 사기 전에 의논이라도 하시라고요. 아,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쪼갠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쪼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대로 집 사서 쭉 있으면 2배, 뭐 내재산 3배, 4배, 뭐 입주할 때 5배, 6배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원주민 정착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11구역, 13구역 쪼개기 하신 분들, 자, 다 보면, 실거래가에 다 보면, 최근에 거래된 것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바보가 봐도 보는데 내가 보면 다 안 보이겠습니까? 쪼개긴 거 다 압니다. 나중에 동의서 그 사람도 다 돌려줄 겁니다, 내가. 그 정상적으로 사십시오, 정상적으로. 건물 따로,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하나, 그거는 딴 데 가서 하시고, 주영록이 하는 데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정상적으로 원위치 시켜서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한 게 해놓으십시오. 나중에 봐보시면 땅 치고 후회한다니까요.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하시는 분들은 아까 분명히 원룸 쪼개지 마라. 토지 쪼개갖고 60제곱미터 쪼개지 마라. 집 하나 사가지고 땅 가지고 또 2개 쪼개고 건물 하나 3개 쪼개지 마라. 나중에 피눈물 나면서 후회합니다. 절대 쪼개지 마십시오. 이 11구역, 13구역 사는 사람들 되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할머니들, 이 어르신들 정착하게 하려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계신 분들이야, 원주민분들이야, 뭐 집값 올라가니까 좋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물건 나오면 뭐 그때 가서 뭐 선한 투자자들도 들어오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 9구역, 10구역은 뭐 여러분들이 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정 9구역, 10구역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10구역이라고 뭐 이야기하는 데죠. 이제 9구역은 신동장은 따로 한다니까 뭐 신동장 빼고 요래 말하는 게 이제 9구역입니다. 요 2개가 있는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지금 막 노력해서 뭐 동의서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현재 법상으로는 밀도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면 뭐 제 나름대로 뭐 생각하는 게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하든 뭐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근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데서 1억짜리 빌라에 2억짜리 주택에 살고 있다가 노력을 해야만이 뭐 물론 좀 더 비싼 집도 있지만 힘이라도 단단히 모아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요 앞에 요 신동장 앞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초등학교 앞에 보면 요 서부산 사 시범마을 해가지고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면 제 이름도 적혀 있고 그게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힘을 모으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고 힘을 똘똘 뭉치면 정치인들도 감동할 것이고 힘을 똘똘 뭉치면 시장님도 감동할 것이고 힘을 하나로 모으면 부총장님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주민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서가 제대로 들어온다면 제가 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뭘 하진 않습니다. 여기 홍두식 본부장님이 직접 그 젊은 분들을 교육해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요즘 젊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사실 이 부산에 있는 사하구에 있는 젊은 분들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우리 사후가 발전할 수 있고 부산의 미래가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서 받으면 제가 무조건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 12구역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뭐 개정 12구역은 사시장통하고 장평중학교 앞에 있는데 사시장통의 주민들을 확실하게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주인도 잘 살아야 되지만 장사하고 있는 분들도 다 장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요 밑에 보면 이제 이 장평중학교 위에 보면 상경맨션이나 흥화거북 아파트 이쪽에 호암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사성당 밑으로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분들 자체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요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나와주시면 또 제가 뭐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같이 가려고 하니까 뭐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9구역에서도,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개정 7구역은 사전경관 심의가 이번 5월 말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 심의가 끝나면 빠르면 6월, 다음 달, 아니면 늦어도 뭐 7월 달까지는 구역이 지정이 될 겁니다. 이미 동의를 뭐 77%, 뭐 78%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되자마자 한 10일 내로 다시 한 번 더 동의서를 받게 될 겁니다. 빨리 좀 동의서 써주시고, 그렇게 되면 바로 조합이, 추진일 잠시만 하고 바로 조합돼서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모든 시간을 전략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7구역도 뭐 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7구역도 쪼갠 사람들 많은데 그 다시 제자리에 다 갖다 놓으십시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아이고 내 국민의 평수도 못 들어간데 하지 순위에 밀려서 현금 청산 당하지 마시고 쪼갠 거 다시 원진시키십시오, 빨리. 저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시공사 선정은 10월달, 11월달쯤에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을 사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사거나 빌라를 사시길 원하고, 잘 살고자 하면 뭐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7구역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뭐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 그 동네가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자유롭게 하시되 쪼개고 그런 물건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개정 8구역은 전번주에 이제 해서 사장 타당성을 우리가 반려를 받아서 다시 재접수를 했습니다. 뭐 결국은 뭐 지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은 뭐 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8구역이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원래는 이제 도로를 하나를 내서 우신 아파트로 들어가고 뭐 학교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서 두 단지로 만들게 되면 뭐 문제가 없는데 끝끝내 뭐 뒤에 우신 아파트 주민들이 뭐 요를 세 개로 이렇게 학교 가는 길 그대로 내달랍니다. 자, 일단은 접수했습니다. 남들한테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납니다. 아까 한 번 더 그래야겠다. 요렇게 해서 했는데 요 밑으로 일부 끌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한 1,500세대 이상을 만들어질 거니까 나중에 일단 구역 정하고 나면 다시 구역계를 한 번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신 아파트 다시 재건축해 준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방해해 놓지 마시고 주민들이 같이 잘 살고 내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기 갔다가 나 돈 10원 받는 거 아닌데. 예? 마을 재단 만들고 뭐 물론 마을 재단 위원장은 제가 하겠지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만이 뭘 하는 겁니다. 뭐 재단 만들었다 해서 뭐 제가 돈 갖고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주민들한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 발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만 일이 되는 겁니다. 내만 잘 살아야겠다. 이거 그렇게 되면 서로 죽습니다. 서로 죽어. 그래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구역은 뭐 되고, 당리 4구역은 뭐 앞으로 30일 이내에 뭐 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우리가 보완할 거 다 보완했으니 뭐 또 중간에 또 도로를 내랍니다. 뭐 부산시까지 갔다 온 거를 도로를 내라니 참 기가 막힌데. 요 길을 우리가 있는 길도 도로인데 이 도로를 확장하랍니다. 옆으로. 더 길을 넓게. 또 여기도 또 길을 또 내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민들 괴롭히면 언젠가는 뭐 한번 주민들이 들고 안 일나겠습니까? 그죠? 예? 뭐, 길 내라 하면 뭐 지가 뭐, 뭐 셉니까? 길 내라 하면 홍해처럼 쩍쩍 갈라지고 길이 나오고 방해한다고 그래 계속 한 방해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 저 우리 방해하는 사람 알죠? 주민 여러분, 내 이 말 못 알아듣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방해하는 사람, 주민 못 살게 끝까지 구는 사람, 내가 때가 되면 확 다 밝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리 4구역은 해서 다 됐습니다. 근데 요 당리 4구역 말고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또 열심히 해서, 어이구, 요렇게 해가 동의서를 다 받았네, 주민들이. 당리 6구역입니다. 요게 앞으로 보름 내에 접수가 들어갈 겁니다. 75% 다 받아서. 이렇게 다 하면 뭐 제가 뭔들 못 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회사를 딱 갖다 넣어서 주민들,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요 당리 6구역 주민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앞에만 잘 살고, 앞에는 집값 뭐 2억, 3억씩 올라가는데 우리 동네 집값은 그냥 계속 이래서 얼마나 속 탔겠습니까? 같이 하게 됐으니 박수 한번. 그래서 당리 6구역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리 3구역, 요쪽에. 당리 3구역인데 지금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당리 3구역이 이제 뭐 현재, 요런 모양인데, 뭐 이 그려졌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제 롯데가 짓고 있는 요쪽은 빠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원룸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빠집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리치하우스라고 있는데 리치하우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뭐 통째로 이렇게 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주민들이 안 원하면 여기까지 그냥 통째로 빠지는 걸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요만큼 빠졌다 해서 뭐 당리역으로 접근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고 해서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방법대로 뭐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넣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뭐 따로 뭐 본인들끼리 뭐 가로주택을 하신다면 또 여기도 빼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뺀다고 해서 뭐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근데 주민들이 우리 같이 하신다면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뭐 본인들끼리 가로주택을 따로 하시겠다면 요만큼은 따로 빼겠습니다. 그냥. 그 뭐 저는 한다는 주민이 더 많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쪽만 앞으로 접어넣어도 됩니다. 뭐 전혀. 그래서 요거는 요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그 14구역에서 동의서를 받은 팀들이 주민들이 가고 그쪽에 이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됩니다. 요 동네 다 발전하는데 당리 3구역 혼자 발전 안 해가 되겠습니까? 당리 5구역이야 뭐 지금 워낙 애매기는 데라서 막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뭐 주민들이 안 하면 원하지 않는데 뭘 하겠습니까? 원하는 데를 해야지, 원하는 데를. 그래서 당리 3구역 주민분들도 싫다, 좋다, 빨리 의견을 내주시면, 싫은데 나는 요만큼이라도 지금 잘 살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스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주민들이 원하면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리 6구역 주민들
박수치고 당리 3구역 주민들은 한번 의견을 빨리 뭐 반대면 반대, 찬성은 찬성, 빨리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뭐 제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 좀 끼워 넣겠습니다. 해운대가 30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30년 전에라고 40년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번에도 보여드린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970년대) 부산입니다. (1970년대) 부산 원도심의 이 모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똑같이 이 모습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때 버스 다니는 거나 지금 버스 다니는 거, 그때도 1970년대도 이 건물이 있었다니까요. 해운대 해수욕장 보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횟집 몇 개, 횟집 몇 개. 나머지 뒤에 초가집이 있었다니까요. 동백섬에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요 달맞이 언덕 아닙니까? 달맞이 언덕. 근데 해운대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또 시장님도 힘을 보태주고 해운대 구청장님도 또 열심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운대가 지금은 세계적인 명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민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부자 되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재개발 못하게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반대하고 했었으면 이거 발전했겠습니까? 야, 이거 해운대 놔놓고 딴 데 가자 이렇게 했겠지. 주민들 할 때 열심히 돕고 으쌰 힘 모으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해운대 내나 이 횟집 바닷가에 횟집이 몇 개 있어요. 요 뒤는 또 다 초가집. 무진장 횟집이라고 내가 어릴 때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버스 한 2시간 반 타가지고 뭐 겨우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뭐 토 다 했는데 뭐 우리 엄마가 먹으래 가지고 뭐 토했는데 뭐 음식이나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해운대가 지금의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겁니다. 100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뭐 얼마나 잘 사는 동네입니까? 그럼 우리 사하구나 뭐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이런 데도 같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그쪽에 반이라도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거는 뭐 우리가 부러워는 하지요. 잘 사는 건 존경받아야 될 일입니다. 잘 사는 게 흠내는 일이 아니고, 잘 살고 박수 쳐주고, 뭐,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기부금도 좀 많이 내주고, 어려운 사람도 좀 많이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못 사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또 뭐 중간쯤은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더 열심히 또 머리가 트여서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또 자기도 해운대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자 안 됩니다. 세상 탓하고 맨날 데모하고 막 이러면 일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고 아이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니 웃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어요. 보면 제가 57인데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아무래도 도와주고 아이고 회장님 뭐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막 웃으면서 막 옆에 와서 좀 우리가 부산말로 소위 알랑방구도 좀 끼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러면 야 이거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도와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인상 있는 대로 막 눈 크게 뜨고 막 안 해주면 뭐 하면 누가 해줍니까? 옆에 가기도 싫은데. 그래서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뭔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롯데백화점인데 부산시청이 여기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중앙동인데 그때 중앙동이나 지금 중앙동이나 40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대신동 대티터널 입구입니다, 이게.
1971년이 1971년. 1971년 개정으로 들어오는 서구와 사하구의 경계선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를 썩게 만든 사람들. 우리도 좀 잘 살아봅시다. 좀 입만으로 떠들지 말고 주민들 잘 살게 좀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심판 받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판자촌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수동, 대신동, 초량동, 영주동, 범천동, 뭐 이런 데가 이 집이 비 안 들어오게 기름종이 비슷한 걸 덮였는데 한번 불이 나가 꽉 다 산 전체가 불났어요. 어릴 때. 그래서 내 동기들이 막 불이 나갖고 얼굴이 다 끄슬려지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게 불과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 이 공중화장실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보수아파트, 영주아파트 문 잠가놓고 공동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해운대는 버쩍버쩍, 서울은 30억, 유럽의 성이 10억밖에 안 한다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팔면 유럽의 성 3개 삽니다. 이 반성해야 될 사람들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가 이제 조금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해운대 자동이 내가 신도시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큰 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하구 주민들 힘 모으고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 힘 모아서 이제 어머니들 전부 다 나이 많이 드셨다 아닙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동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동구 힘 합치면 100만 아닙니까? 80만인데 왔다 갔다 하는 생각하면 100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맨날 보니까 그냥 지나가죠. 용도산 꼭대기 쳐다보면 그냥 어릴 때 가보고 안 봐. 외국 사람들이랑 관광객 들어오면 용도산 공원 열심히 올라가고, 영도다리 열심히 가고, 흰여울 마을 열심히 가고, 태종도 열심히 가고, 감천항 열심히 가고 다 합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지만 전에도 했던 이야기. 부산시청 나간다니까, 부산시청 가고 롯데 들어온다니까 좋아하고 박수. 경남도청 나가고 경남도청 나가니까 좋아가지고 박수. 법원 연산도로 가니까 좋다고 박수. 제1부도 제2부도 제3부도 제4부도 제5부도 깡통시장하고 국제시장을 살렸던 그 원도심의 힘들이 부두들을 저 진해 쪽으로 다 보내니까 좋다고 또 박수. 우리 거지 대뿌습니다. 다 가고 나니까 원도심들은 다 거지 대뿌다니까. 할매들하고 어르신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 하나 먹고 집값은 5천만 원짜리도 천지 있습니다. 여기에 빌라 만들어진 거 해봤자 그것도 20, 30년 전에 다 만들어진 1억 조금 넘고, 주택 해봤자 옛날에 샀던 집값이나 지금 집값이 똑같아. 우리가 1990년대 공시지가가 지금 와서 이제 제자리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하구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정치권을 향해서, 부산시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큰 소리 내야 됩니다. 원도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주민들이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부산은 경제적으로 서울로부터 독립을 내야 됩니다. 부산에서 돈 다 벌어가지고 서울 세금 갖다 주면서 가덕도 공항 하나 만들려도 서울에 허가받아야 되고, 바다 하나 매립할래도 서울에 허가받아야 되고, 산 하나 깎으려도 서울에서 허가받아야 되고, 부산산을 깎고 부산 바다를 매립하는데 왜 서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 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러죠. 환경하는 분 맨날 와서 데모합니다. 환경 다 없어진다고.
도룡뇽 지켜야 된다고. 아, 도룡뇽 지키기 전에 우리 주민부터 좀 먹고 살자고. 부산 시민부터 밥 좀 먹고 살자고. 도룡뇽 집 만들어 주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 부산 시민들 집을 먼저 만듭시다. 잘 살고 나면 다 만들어집니다. 부산처럼 뭐 또 산이 많은 데 어디 있습니까? 원도심에 뒤에 가면 구덕산, 이쪽에 가면 성악산, 영도의 복례산 가면 천지 자연 경관 잘 돼 있습니다. 롯데 호텔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오고 롯데 호텔이 들어와야 일본 관광객이 내려와서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롯데 호텔 있는 자리에 수직숲을 넣으면 뭐합니까? 수직숲 넣으면 사람들 관광객 옵니까? 호텔 만들어서 옛날처럼 막 일본 관광객들 오게 하고 미국 관광객도 오고 캐나다 관광객들 오고 선진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지. 우리 먹을 거 다 뺏기고 옛날에 테헤란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보다 중앙동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돌아갔던 데였습니다. 다 뺏기고 시청 가고 도청 가고 법원 가고 부도 다 뺏기고 진학이 다 뺏기고 가보면 영감님하고 할매들밖에 없어. 이 영감님 할매들 다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쩔 건데. 산에는 전부 다 판잣집 비슷한 거 있고 제가 사하구라도 먼저 시작을 하니 사하구도 다 썩어가기 직전에 우리 주민들이 저 주용록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집값 좀 인간 비슷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걸 배합하는 인간들이 사람입니까? 부산 사하구 조정지구 묻겠다는 게 천하의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천하의 개가 웃을 이야기. 그거 하나만 막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20억에서 30억 집값 올라간 거하고 1억 하던 집값이 이제 겨우 2, 3억 된 거, 2억 하던 집값이 이제 3, 4억 된 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무슨 조정지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아, 다 풀어주십시오, 부산은. 해운대도 같이 좀 풀어서 뭐 서울만 잘 살면 됩니까? 부산도 잘 살아야지. 해운대도 서울만큼 따라갈 만큼 좀 다 풀어주십시오, 다. 주민 부산 시민 잘 살면 좋지. 외국 나가도 워싱턴이 큽니까? 뉴욕이 큽니까? 수도는 워싱턴인데 뉴욕이 훨씬 더 큽니다. 유럽에 가도 로테르담 제일 큰 항구 도시가 제일 큽니다. 부산이 더 커야지 서울보다.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서울이 더 큽니까? 교통도 어렵고. 어? 부산은 뭐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네한테 다 뺏기고 참 잘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사하구 주민 아니야,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까지 또는 명지에 있는 주민들까지 우리 이 남서부산에 있는 주민들의 힘을 똘똘 뭉쳐서 우리의 먹거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항구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 수가 많고 목소리가 많고 힘이 단합되어 있으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집은 지어놓으면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처음에 해운대 신도시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이 자동 아닙니까? 자동. 여기에 누가 들어가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차도 버스도 한 대도 안 들어가는 이 동네에. 그 신도시에 사람들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이제 사하구도 잘 살게 할 겁니다. 원도심도 잘 살게 할 겁니다. 다대포도 잘 살게 할 겁니다. 뭐 제 이 말 속에 무슨 힌트들이 다 있습니다, 또. 예? 뭐 또 눈치 빠른 분들은 또 알아서 다 움직이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또 흥분해서 말씀 좀 올렸습니다. 아,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예. 하단 유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갔다가 부산시 올라갔다가 보안 지시를 해서 보안을 마쳤고 다시 부산시로 가면 이제 되는데 그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룸 쪼개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밴드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격려하지 말고 원룸
6평짜리 2천만 원짜리 이제 3천만 원을 쪼개가지고 2달 전에 들어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하지 말고 견제를 하랍니다. 견제를. 그럼 지가 한번 해보든가. 예? 자신 있으면 한번 오든가 나한테. 선한 투자자와 악성 투기자의 구별을 딱 그렇게 합니다. 그냥 여기 와서 동네 주민들 몇십 년 고생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 동네에 왜 다 주민들이 현수막 내리고 반대파 사무실 다 없어진 줄 압니까? 다 내한테 몇 억씩 소송 다 걸려 있습니다. 내가 그거 풀어줄 것 같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갑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형사사건도 끝없이 물고 갑니다. 한번 해보시든가. 아, 또 진정 자신 있으면 한번 오시든가. 1대1로 한번 붙든가. 하단 이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원룸 쪼개지 말고 집 쪼개지 마십시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지 마십시오. 그런 걸 사니까 쪼개는 놈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왜 조합원 분양가를 2천만 원이라고 탁 치놓은 줄 압니까? 만약에 지금 투기자들이 빠져나가야 될 타임입니다. 관리처분 직전이라서 이제 들어와서 팔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호재를 만들어서 팔고 나가야 되는데 폭탄 돌리기에 원룸 받아가지고 국민형 평수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위에서 밀리고. 원룸사가 땅 쪼개가지고 뭐 조합원이 된다. 보시다시피 다 원룸 만들어 놨습니다. 제대로 된 거 제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원주민들은 소필지를 갖고 있어도 저 주영록을 믿고 계속 따라와 주십시오. 원주민들은 제가 항상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물건을 제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절대 플러스 시키지 마이너스 안 시킵니다. 최소한 2배 이상 더 만들어질 테니까. 지금 너무 늦게 도는 때는 안 되고.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5구역은 하단 5구역 여기입니다. 자. 요걸로 봐야겠다. 하단 5구역이 요 하단 노타리에서 이쪽을 가리킵니다. 이쪽을 전번주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혹시 주의를 당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뭐 지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철거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쪽 부분은, 요쪽 부분은 재척을 할 겁니다. 뺄 겁니다. 혹시
여기에 뭐 분양 받거나 뭐 했다 해서 뭐 분양권을 생기거나 구역 안에 절대 포함 안 시킵니다. 아니, 여기도 이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뭐 이분들도 그냥 하고 우리하고 짓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 짓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대로 사업을 하시고 혹시나 여기에 뭐 해가지고 이쪽으로 분양권이 생길까 하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절대 요거는 우리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뺀다는 걸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괜히 또 여기서 또 나는 모르고 샀다 뭐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쪽은 빠지니까 절대 이쪽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단 4구역은 아직까지 진행은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안전지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겁니다. 전에는 좀 더 크게 잡았었는데 요 안에가 이렇게 하는 게 노후도 밀도가 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움직임이 크게 없고 지금도 뭐 원주민들이 몇 명이 오셔서 뭐 이야기를 해야만이 제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하단 4구역 젊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좀 잘 안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곧 뭐 이렇게 들어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하고 주민들이 안 원하시면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된다고 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해야만이 일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일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단 5구역하고 하단 4구역은 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단 노타리 이쪽에 사무실을 이쪽에 이제 어디 사무실을 냅니다. 6월 달에 오픈이 되는데 여기가 하여튼 요쯤 어디입니다. 그때 이제 뭐 하단 쪽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단 2, 하단 3, 하단 5 그때 되면 이제 하단 4가 어떻게 어느 방향성이 설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무리해서 막 항상 살 때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집을 정상적으로 샀으면 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중간에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넥타이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추가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해서 추가 촬영을 해갖고 잠시 한 몇 분 정도를 더 끼워 놓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나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뒤에 힐스테이트 주민들하고의 어떤 뭐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니 여기까지 끝난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힐스테이트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14구역은 20일 날까지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떼는데 주민수하고 확실히 맞춰야 돼서 20일까지 접수하기로 한 것을 한 일주일, 뭐 한 5, 6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주 내로 이렇게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7일 뭐 그 전후에서 접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을 내고 이제 힐스테이트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온 부분이 이제 개정 5구역과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며칠 전부터 누가 선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굉장히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해서 제가 처음 점잖게 대답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로 하게 됩니다. 저는 힐스테이트 주민하고 저희들하고 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뒤에 내용이 쭉 있지만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가 원래 아파트라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길이 나지 않습니다. 힐스테이트 주민 여러분들도 뭐 힐스테이트 안에 뒤에 주민들이 있지만 중간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간에 길 나면 안 되듯이 원래 이 도로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옆에 보시면 사 지점에 보면 옆쪽으로 길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출구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일동 진인 아파트도 보면 뒤쪽으로 나오는 출구가 있고 옆에로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이 출구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여기에 밀도하고 노후도 점수 때문에 이걸 못 넣어서 이 도로가 폐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원래 있었던 도로가 아니고 이 안에 다 하고 이 도로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단지로 못 만들었던 부분들입니다.
원래 애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요 뒤에 내용이 보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몇 세대냐면 4,200세대였습니다. 4,200세대인데 이 도로 때문에 3,600세대로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600세대나 세대수가 줄었죠. 600세대나. 뭐 여러분들 집값이 7억 하니까 7억으로 치면 6, 7, 42, 4,200억이라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니, 더 좋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니까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화합을 잘 해서 힐스테이트 주민하고 우리 개정 5구역 주민은 한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 뒤에 또 내용이 나오지만 전 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힐스테이트 나오는 출구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에 있고 어쨌든 우회전에 나가려면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인데, 좌회전에 나갈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회전에 나가고, 뭐 근데 이렇게 우회전에 가나 이렇게 우회전에 가나 뭐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도 차량은 될 수 있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다 떠나서 600세대가 날아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4,200세대에서 3,600세대로 줄어들었는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좋은 점에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 조금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 나와 있던 게 되다 보니까 힐스테이트가 원래 이제 이 도로 그대로 이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안 무는 바람에 이 5차선으로 넓혀야 되는데 우리가 차선을 하나, 두 개, 차선 두 개를 더 넓혔습니다. 하나 넓힐 때마다 1,000평이 날아갑니다. 우리가 힐스테이트 주민들하고 우리 개정 5구역 주민들하고 같이 잘 쓰려고 2,000평을 내놨습니다. 돈으로 치면 300억입니다. 300억. 300억의 돈을 더 내놔서 힐스테이트 주민이 다니게 요 앞으로 원래 3차선인 도로를 우리가 5차선으로 넓혀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개인 이기주의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차선을 이미 다 양보를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내용 다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뭐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좋게 이야기하고 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아직 일동지인이라고 KT하고 답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여기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지 아직까지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의 생각이지. KT하고 일동지연이 안 들어오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더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원래 4,200세대에서 3,600세대로 600세대는 줄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또 말했다시피 2차선이나 우리가 밀어서 땅을 2,000평을 더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 다 감안하시고 뒤에 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뒤에는 제가 일부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지만 매우 화낸 부분도 있으니 그거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웃으면서 지금 좋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너무 화나서 이 마지막 편에 이제 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힐스테이트 주민 여러분, 저한테 처음에 점잖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점잖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우리 동네 걸 한번 보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힐스테이트하고 여기 이제 개정 5구역이고 여기가 힐스테이트입니다. 이렇게. 힐스테이트하고 개정 5구역은 원래 처음부터 같은
유타운 할 때부터 같은 구역이었습니다. 뭐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뭐 당연하게 같은 구역이죠. 너무 잘 알고 같이 지냈던, 우리 집이 여기입니다. 우리 집. 딱, 요 경계선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우리 5구역하고 같이 하려고 제가 이제 같이 내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500억이 들었다 해서 내가 250억을 주겠다라고까지도 제안을 했고, 이걸 같이 하려고 그때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천 사장님 쪽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사하구의 서부산 터널을 만들어서 이걸 살아날 수 있게끔 제가 한 거예요. 서부산 터널이 아니었으면, JDT 터널, 서부산 터널이 아니었으면 힐스테이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10만 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서병수 시장님과 서부산 터널을 만들어낸 거예요. 힐스테이트 주민 여러분들은 정말 저한테 뭐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길이 아니면 여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버스 정류소가 힐스테이트 앞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양쪽으로. 이것도 제가 해놓은 일입니다. 고맙지요? 힐스테이트 주민 여러분, 제가 잘했죠? 그리고 제가 김재선 사장님하고 분양가 할 때 분양가를 들어 올려야 된다. 내가 2천만 원을 팔 거기 때문에 어쨌든 1,500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우겼습니다. 근데 허그에서 나온 게 1,200 얼마인가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겨우 1,500억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김재천 사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를 팔아라. 괴정 5구역을 팔아라. 스포츠 센터도 같이 사용하고, 찜질, 목욕탕도 같이 사용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이나 모든 걸 한 아파트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시라. 그래서 최대한 값을 비싸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힐스테이트도 살고, 5구역도 살고, 동원 아파트도 같이 살고, 같이 산다고 해서 제가 끌어올린 겁니다. 계속 제가 힐스테이트 보고 저를 팔아라고 해서, 사실 제가 힐스테이트의 피를 2억 5천까지 올린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올린 겁니다. 힐스테이트 주민들 잘 되게 하려고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서부산 터널을 만들고 앞에 버스 정류소를 만들고 이 프레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단절시키지 않고 같은 아파트를 만들기로 하고 괴정천 공원을 요 앞에 이렇게 해서 설치하기로 해서 애들이 우리 요 사하구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서 인명사고들이 많이 나는 데입니다.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괴정천 공원을 해서 차는 지하로 다니게 하고 지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차는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사시민공원이나 괴정천 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걸 성공한다면 위에는 이제 그 해운대 군안강정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2차선 정도만 남겨놓고 차는 지하로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괴정천 공원에서 평소 때는 근처이라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지만 여름 때 되면 막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서 우리가 애들이 이쪽으로 막 떠내려갔어요. 애들이 떠내려가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제안한 게 큰 파이프를 묻어서 지나가게 하고 위에서 오는 똥물들은 오승환을 처리해서 장림 폐수장으로 보내야 되고 요 위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힐스테이트 주민도 잘 살고 우리 5구역 주민도 같은 아파트 한 주민처럼 같이 잘 살고 그리고 요번에 제가 설계 변경을 해서 안에 넣는 게 여러분 그거 알죠? 스타필드가 있으면 스타필드 옆에 있는데 집값이 다른 아파트보다 한 20% 더 올라가는 거. 여기에 스타필드 곱하기 4가 들어갑니다. 재래시장도 안에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있고 하이마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나와서 굳이 재래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안에도 재래시장이 있고 소주 마실 때부터 시작해서 맥주 한잔 마실 때까지 아주 좋은 시설들을 우리 힐스테이트 주민하고 여기하고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팔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정 5구역과 힐스테이트는 태생적으로 같은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힐스테이트하고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 가서 데모하고 보상금 받으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5구에서 이거 보상금 받으려고 한 번도 떠들어 본 적 없습니다. 쿵쿵쿵 소리 나고, 여기에 트럭도 못 들어옵니다. 덤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밑에 하천이 있어서 집안이 약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신고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64데시벨 이상 나오면 그 공사를 못하게 중지시킬 수 있는데도 힐스테이트 주민하고 우리 주민하고 한 주민이라서 지금까지 저는 가만히 있고 힐스테이트가 빨리 지어지도록, 우리 5구역과 빨리 지어지도록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값 올리는 사람은 주영록입니다.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며칠 전에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도로 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구 떠들어댑니다. 앞도 뒤도 사정없이 저를 협박합니다. 정말 자신 있으면 진짜 오라고, 나한테. 나한테 방길 조심해라 한 사람, 방길 조심해라 놈! 내가 이거 경찰에 고소해 놨습니다. 뼈를 갈아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겠다 그 한 사람 한번 해보라고. 네 재산 다 걸고 해라고. 나도 반드시 그렇게 할 테니까. 최대한 사업을 방해해서 사업을 길게 늘리겠다고 하는 사람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길을 완전히 다 막아버릴 거야 이제. 나는 한주민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당신들이 나하고 이야기 한번 해봤어? 당신들 아파트에 지나가는데 요 중간에 이렇게 길라면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좋냐고. 힐스테이트 중간도 가로지르면 애들 사고 나서 죽으면. 처음부터 아까 내가 그 새 인간한테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법적 조치를 하든가. 정중하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제가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기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골에 해서, 요 출구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출구입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출구가.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는 뭐 다니는데 원래 지장이 없습니다. 뭐 차를 뭐 어디 좌회전해서 가거나 우회전해서 가거나, 뭐 우회전해서 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좌회전해서 가 차면 이쪽으로 길 만들면 이렇게 좌회전하면 됩니다. 왜 그 아파트 꼭 중간으로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 아들은 뭐 죽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 1400세대가 차가 지나다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차가 지나다니면 여기 우리가 만화 스타필드를 만들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7억 하던 집이 스타필드 만들어내면 9억이 될 낀데.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처음에 점잖게 말하신 분들한테 답변을 하다가 또 추진 그 입주자 회의에서 오신 분들이 투기자들이나 잘 살고, 여기 다 원주민이거든요. 예? 이렇게 상가를 만들어 놓으려면 안에 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나도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힐스테이트 출근이 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지하철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 길은 만들어 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
근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협박하는 거 같습니까? 또 하나, 아까 말하다가 빠졌네. 내가 왜 공원을 중간에 만들어 놨습니까? 힐스테이트하고 우리 괴정 5구역하고 같이 쓰자고 같이 공원 만들어 놨습니다. 요 안에 공원 있습니까? 이 공원을 요쪽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하고 당리 2구역하고 우리 같이 쓰자고. 얼마든지 길은 서로 협의해서 차가 다닌다. 될 수 있으면 차가 안 다녀야 됩니다. 왜? 여기서 아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 죽고 여기서도 아들이 죽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다녀야죠. 제가 그거 몰라서 안 합니까? 내가 뭐 우리 아파트만 잘 살자고 합니까? 내가 5구역만 합니까? 힐스테이트 주민분들한테 우리 같은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안에 있는 그 스포츠 센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체육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이 안에. 엄청난 상가가 들어올 겁니다. 남포동 서면 같은 상가가 그냥 한 방에 빡 들어오고 롯데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게 이 한 방에 딱 이 안에 들어올 겁니다. 눈앞에 나가면 그런 게 있는 게 좋지. 얼마나 다른 구역에서 부럽겠어요, 그게. 힐스테이트하고 5구역하고 앞에 14구역 주민들하고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같이 쓰는 거지. 말은 이래놓고 나중에 또 말을 바꾸지 않느냐. 제가 여기에 죽을 때까지 살 것이고 제가 이때 회장할 겁니다, 그대로. 만약에 내가 누가 여러분들 다니는 거 막아놓는다. 내가 확 가서 다 뽑아놓을 겁니다. 함부로.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주민 여러분. 힐스테이트 주민하고 괴정 5구역하고 당리 2구역 주민은 원래 한 주민이었습니다. 같이 잘 살고 같이 모든 사실을 공유했고 옆에 김치찌개 하나 끓여지면 그걸 갖다 주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친한 이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요 서부산 터널 나오게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놈이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줄까 말까? 있음에도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부산 터널이 누구의 방해로서 안 되게 되면 각 구역에서 100억씩 내가지고 제가 1000억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서부산 터널을 주민의 힘으로 완성을 시킬 겁니다. 힐스테이트 주민 여러분, 뭐 했습니까? 이 집값 올리는데 뭐 했습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내가 그런 협박에 당했으면 21개 구역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깡패가 찾아오든 고소고발을 34개를 당했어. 300번 이상 법원과 검찰과 경찰을 다니면서. 저는 선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선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한테는 진짜 악합니다. 요번에 전달에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는데 힐스테이트 주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여기 들어오시는 입주자들이 다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애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괴정 5구에서 누군가 한다면 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동네가 이 차가 은근하게 우리 동네가 내리막길이 돼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냥 사고 나는 게 사람이 죽는 사고가 많이 났다고.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는 급하게 꺾이는 길이 되다 보니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사람이 많이 죽어요. 어쨌든 괴정천 공원을 큰 관을 밑으로 싣고 위에 괴정천 공원을 해서 차량은 한 1차선 정도만 왕복 2차선만 남겨놓고
원주민들이 다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밤길 조심해라 이 인간 보고 내가 이 세 명은 내 반드시 그 정중하게 한 사람들한테 내가 처음에 답변을 해주다가 이것 봐라 내한테 협박을 해. 주영록 씨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같은 주민이라 생각해서 모든 걸 잘하려고 우리의 가치를 올려서 해운대와 서울 강남을 능가하게 만드는 동네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는 거꾸로 갑니다. 밤길 조심해라. 그 밤길 한번 나타나봐라 나한테. 어쩌는가 내가. 내가 일부러 이 말을 끝에 했습니다. 앞에 안 하고. 힐스테이트 주민 여러분, 이분 밥 먹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하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하고는 선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악한 놈들하고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방해한 적 없고 힐스테이트 주민들의 재산권과 문화,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할 사람입니다. 말은 글은 한번 잘못 잡고 나면 사람의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사하구를 위해서, 괴정을 위해서, 힐스테이트 주민과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반드시 힐스테이트 주민과 괴정 5구역 주민은 한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을 지켜야죠. 처음부터 제가 하려고 했던 데입니다. 제가 서부산 터널을 뚫어놓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일이 됐지만 그래도 힐스테이트 주민은 우리하고 같은 주민입니다. 다른 동네 주민이 아니고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순간 원수가 됩니다. 같이 잘 살고 원만하게끔 다 처리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가치 높게 해주고 더 인프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시나리오가 없이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뭐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너무 깁니다. 1시간 20분이나 했네요. 사실 이걸 먼저 하고 나면 뒤에 아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겠습니까?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가서 모든 구역의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하구가 해운대, 서울, 강남, 홍콩, 뉴욕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가 우리 괴정 5구역에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를 같이 만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애들도 사남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하 터널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애들이 찾기를 안 건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힐스테이트에서 못 만들기, 힐스테이트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애들이 안 그러면 여기에도 차들이 빨리 다니거든요. 그 사남초등학교 위험한 게 차 빨리 다니는 앞에 있다 보니 애들이 사고, 그게 1년에 한 번 나든 10년에 한 번 나든 우리 애가 다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두드림 맞고 이런 건 낫습니다.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정말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바로 학교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터널을 뚫어가지고 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찾고 있으니 우리 힐스테이트 주민과 괴정 5구역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전 주민들이 다 행복하게 제가 할 테니 더 부자가 될 겁니다. 힐스테이트 주민 지금 7억이지만 저 손 꼭 잡으시고 가면 8, 9억 됩니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 동네를.
같이 지켜봐 주시고, 오늘 제가 좀 흥분했다 하더라도 뭐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 잘 살게 하려다 보니 악한 놈한테는 제가 천하에 악하고 선한 주민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동네 오빠고 동네 형님입니다. 주민 여러분, 같이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